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픽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쟁점들을 하나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사전투표율. 네, 어제부터 시작된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조금 전에 마감됐습니다. 네. 이 초반에는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다가 뒷심이 떨어지면서 지난 대선에서의 사전투표율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투표율이 하도 열기가 뜨겁다고 해서 네. 그 긴 줄을 예상했는데 저희 동네는 1분 만에 하고 나왔습니다. 그 평일에 이제 사전 투표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그동안 참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캠프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이 각 캠프 측은 서로 이제 자신들이 유리하다면서 서로 이제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내란 종식과 국민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투표로 모이고 있고 이 평일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국민의 뜨거운 투표 열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 삶을 회복하려면 더욱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며 본투표에서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네.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바르고 일반 국민 수준의 대통령을 뽑겠다는 의지가 표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본투표율도 오르고 그만큼 중도층의 투표 참여가 많아져야 김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나라의 혼란을 빨리 끝내야겠다는 유권자들의 의지가 보이고 TV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자신의 지지율 상승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전투표율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두 번째 이슈픽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실 관리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 사고 수습이 바로 됐습니까? 네, 다행히 외부로 반출된 투표 용지는 다 회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선관위는 사고가 난 투표소에서 확인 결과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사전투표함 내의 회송용 봉투 개수가 일치했다며 반출된 투표용지는 없고 외부에서 대기하던 선거인 모두 투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 투표자들이 몰리면서 투표용지를 받고 기다리는 줄이 외부까지 이어지면서 발생했는데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의 책임을 통감하고 남은 선거일 동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적발됐고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부실관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투표가 남은 상황이니까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각 당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모두 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주권자가 선관위를 불신하는 상황이 생겨선 안 된다며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때라며 사소한 실수도 생겨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을 통해 부정선거로 몰아가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선관위는 명확한 조사를 통해 적극 해명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이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무작위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실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발표하는 투표자 수를 확인하는 등 선거관리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시죠. 네, 단일화 신경전. 단일화 이야기가 이제
막판까지도 계속 지속이 됐는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기 전 그제가 사실상 이제 마지막 기한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 전날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네. 결국 이준석 후보가 거절하면서 결국 3자 구도로 지금 사전투표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네, 사전 투표까지 이제 진행이 된 상황. 그럼에도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이 아직도 불씨가 살아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불을 지피면서 단일화 여지를 남겨두곤 있지만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0%라며 계속 선을 긋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양측의 단일화와 관련한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은 어제 이준석 후보 측으로부터 단일화 관련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자신도 캠프 측에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엊그제 저녁에는 유세에 집중했는데 토론 조율을 위해 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돼 20%가 넘는 국민이 투표를 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단일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놀랍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 옹호 세력들의 단일화 시도가 물 건너갔고 명분 없는 공세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사람을 키우지 않고 대선 때만 되면 외부 사람을 데려와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한계 정당이고 그것도 모자라 제3후보를 흔들어 주저앉히고 공짜표나 얻어 보려는 구걸 정치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이슈픽 사전 투표 소식, 부실 관리, 논란 문제, 그리고 단일화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